아참 어린이 보호구역 30km지? 속도가 살짝 빨랐나? 노란불에 그냥 지나왔는데 혹시 찍혔나? 운전 중. 내 가슴 철렁한 순간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호 전 도로교통공 단교통안전연구위원입니다. 30년 동안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스쿨존은 24시간 365일 단속 중입니다. 밤 11시에도 새벽 4시에도 시속 30km를 넘기면 바로 단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등교 시간대 보호가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경찰이 한때 심야에 50km 완화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그런 적 없다고 번복하면서 전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2년 만에 드디어 그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 전면 추진의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밤에도 30km 단속이 과연 맞는 걸까? 그리고 앞으로 언제 바뀌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쿨존에서도 당당하고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새벽에 단속된 그 순간과 혼란의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차 한 대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시속 48km. 아무도 없던 그 길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합니다. 며칠 뒤 도착한 고지서 한 장, 과태료 12만원. 어린일, 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운전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보호할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지금 헌법재판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상식이 법보다 앞서야 한다는 문제로 번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운전자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안전 분야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 장면을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아이도 보행자도 심지어 인근 학교도 문을 닫은 새벽 시간. 그런데 도시속 30km를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국 스쿨존 단속 카메라의 24%가 심야 시간대에 또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새벽 1시, 새벽 4시에도 운전자는 30km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 4년 사이 스쿨존 속도 위반적 발 건수는 150만 건에서 520만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태료는 무려 2,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 5일,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안전이 아니라 그냥 단속을 위한 단속 아닌가? 제가 도로 위에서 30년을 보내며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규제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사람이 법에 맞추는 게 아니라 법이 현실에 맞다 쳐야 한다는 것. 그런데 지금의 스쿨존 제도는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나선 겁니다. 이제 이 제도가 진짜 상식의 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시작이 된 30km 제한의 진짜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쿨존 제한 속도 30km는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아이들의 생존에서 비롯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죠. 시속 30km로 달리면 보행자가 사고를 당해도 생존율이 90%에 이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면 50km를 넘으면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목표로 모든 학교 앞을 시속 아이 한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라면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죠. 문제는 그 좋은 취지가 현실과 만나며 변질됐다는 겁니다. 애초 이 기준은 등교 시간대와 같은 보행자 집중 구간 중심의 권고였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65일 24시간 일괄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가 필요할 때만 느리게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항상 느리게가 돼버린 겁니다. 밤 11시, 새벽 3시에도 시속 30km를 넘어가면 단속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도 이 한 병 없는 시간에도 말이죠. 이쯤 되면 안전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불편을 위한 규제가 돼버린 셈입니다.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안전은 좋지만 상식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등교 시간엔 당연히 조심하죠. 그런데 새벽엔 왜 그래야 하죠? 이런 목소리 제가 현장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했음에도 사고는 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3년 스쿨존 속도 위반 적발 건수 526만 건, 불과 4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태료 총액은 804억 원에서 2,894억 원으로 폭증했죠. 하지만 같은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5%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속이 강해질수록 사고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운전자는 위축되고 운전 중 급브레이크 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경직된 결과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수업이 말했습니다. 법은 도로의 현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스쿨존의 취지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지 운전자를 벌금으로 누르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됐습니다. 정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속도는 얼마인가? 무조건 느리게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느리게 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바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한 변호사의 사건, 즉 헌법재판소로 간 스쿨존 단속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봄 한 교통법 전문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건 과도한 규제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는 실제로 새벽 시간에 스쿨존에서 시속 40km로 달리다 단속된 운전자였습니다. 벌금은 12만 원.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출한 헌법 소원 청구서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지 사람을 올감해서는 안 된다. 그 문장은 수많은 운전자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 중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 2조 항해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첫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과연 모든 시간대에 동일한 속도 제한이 필요한가? 둘째,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헌법재판소는 전원 재판부로 회부하며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경찰,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각자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규정을 완화하면 단속 기준이 모호해져 사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박했죠. 이미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 중이며 한국만이 24시간 단속을 유지하고 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건 법의 싸움이 아니라 상식의 싸움이라는 것. 국민의 80% 이상이 시간제 단속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법을 바꾸려면 행정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지판을 교체하고 전광판을 설치하고 데이터 연동 장비를 구축해야 하죠. 예산만 수백억 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현실이 벽이 상식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현재로 가면서 이제는 그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30km 단속이 합리적이며 유연하냐? 그 판단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스쿨존 제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상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의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탄 결과에 따라 우리 도로의 풍경도 달라질 겁니다. 다음 운전자가 두려움이 아닌 안심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시대,
그 시작이 바로 이 헌법집 판소 결정에서 출발합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24시간 단속일까요? 아닙니다. 세계 대부분 이 나라는 필요할 때만 느리게 하는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먼저 미국의 학교 앞엔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즉 불빛이 켜질 때만 시속 20마일로 달리세요. 학교가 운영 중일 때만 전멸등이 깜빡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일반 도로 속도로 돌아갑니다. 밤에는 어떨까요? 전멸등이 꺼집니다. 그때는 시속 40에서 50km로 정상주행이 가능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앞 도로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만 켜집니다. 그 외 시간대엔 자동으로 꺼지고 일반 도로로 인식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자를 벌금으로 제재하는 대신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으로 설득한다. 호주 역시 시간제 제한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마다 다른 통학 시간에 맞춰 문구로 시간이 표시됩니다. 오전 8시부터 9시 반,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 4시. 그 시간대에만 시속 40km 제한이 적용되죠. 그리고 경찰은 그 시간에만 단속합니다. 캐나다도 비슷합니다. 특히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는 아이 카메라와 GPS 데이터를 활용해 등 교시간대 자동 감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씨, 교통량에 따라 속도 제한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일본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우리처럼 일률적인 단속이었지만 2020년 이후 야간 완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엔 스쿨존 제한 속도를 50km로 완화하고 낮엔 여전히 30km를 유지합니다. 현지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죠.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까지 운전자를 압박하는 건 안전이 아니라 불신을 키우는 일이다. 이처럼 전 세계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느리게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느리게. 그럼 왜 우리나라만 여전히 24시간 단속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과 행정이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대별로 속도를 자동 조정하려면 표지판, 전광판, 센서, 서버까지 모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시대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부 지자체에서 가변속도 제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교 시간은 30km, 그 외 시간엔 50km로 자동 전환되는 시스템이죠. 대구, 전주, 성물, 남 등에서는 이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야간 교통 흐름은 개선되고 단속 건수는 대폭 줄었지만 어린이 사고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속도를 풀어도 안전은 유지된다는 것. 결국 세계가 먼저 보여준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기술과 상식이 만나면 단속이 아닌 예방 중심의 교통 문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 변화가 실제로 우리 도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즉 변속도 시스템의 원리와 미래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변속도 제한 시스템. 말이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도로 위에 전광판과 단속 카메라, 그리고 중앙 서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시간, 날씨,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는 전광판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30km로 표시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표시가 50km로 바뀌고 단속 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야간 모드로 전환되어 시속 50에서 60km까지 허용되는 시기죠. 즉 운전자가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제 단속 카메라는 벌금 카메라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가변속도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논의 중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무대는 대구시는 2024년 초 전국 최초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스쿨존 속도를 50km로 완화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논란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안전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민 만족도 82%, 야간교 통 흐름은 좋아졌고 단속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가 단 한 건도 늘지 않았다는 사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정책이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실험은 전북 전주. 전주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의 완성형 모델로 불립니다. 밤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속 50km, 그 외 시간은 30km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죠. 불과 1년 만에 속도 위반 단속 건수는 99% 감소했습니다. 전자는 스트레스가 줄었고 아이들의 안전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한 운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벌금 걱정 안 하니까 운전할 때 마음이 편해요. 이제야 상식적인 도로가 된 것 같다. 이 두 지역의 성공 사례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심지어 제주까지 모두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지자체뿐 아니라 경찰청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상식 속의 안전을 지키는 게 목표다.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가변속도 전광판 한 대 설치비만 1억 원 이상, 예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전주는 증명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의지와 공감이라는 것을요. 이 변화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행물, 정이 함께 만들어낸 상식의 회복이 시작된 거죠. 전통시장 주변을 다녀보면 노란 표지판이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시속 30km 이하. 끝 보면 스쿨존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구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단속 카메라도 없는 곳이 많죠. 그래서 이름만 보호구역이지 정작 노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구역이 된 곳도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56%가 65세 이상입니다. 아이들보다 노인 보행자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새벽 시장길, 신호등이 짧은 횡단보도,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어르신의 교차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보호구역도 스쿨존처럼 시간제 속도 제한을 적용하자. 낮에는 보행자 왕래가 많으니까 시속 30km, 밤에는 교통량에 따라 50km로 완화하는 방식이죠. 즉, 보호는 유지하고 불필요한 불편은 줄이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요. 이 세대를 위한 존중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만 보호받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도 보호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하지만 아직 단속 장비가 부족해 효성이 낮은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인식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어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도 이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보호 구역 주변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차가 접근하면 LED 바닥 신호가 깜빡이고 야간엔 음성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시속 30km 제한 역시 시간대별 가변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지키는 도로는 결국 어른도 함께 지킨다. 스쿨존이든 노인보호구역이든 이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배려의 문화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밤에도 30km 단속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규칙처럼 보였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운전자들의 상식적인 목들, 소리가 모여 이제 법과 제도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습니다. 저는 이 일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교통안전의 본질은 단속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단속을 강화한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의 마음속에 배려가 자리 잡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안전이 시작됩니다.
아이들, 물 위한 스쿨존, 이젠 어르신을 위한 보호구역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걷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 그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입니다. 법이 사람을 지켜야지 사람이 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변화는 단순히 속도 제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이 법이 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억울한 단속 대신 합리적인 기준, 형식적인 규제, 대신 진짜 안전 문화, 그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 안전 운전은 결국 서로를 지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와 상식으로 운전하는 시대. 우리 세대가 그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상식적인 도로 문화를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김태호였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 상식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